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거북팡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바모스. 어린 왕자 챕터 10.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그리고 330호 주변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일거리를 찾고 새로운 것도 배우기 위해 그 별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한 명 살고 있었다. 왕은 자줏빛 청과 흰 담비 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단순하지만 위험 있어 보이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왔군. 어린 왕자를 발견한 왕이 외쳤다. 어린 왕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거지? 어린 왕자는 왕들의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걸 알지 못했다. 왕에게 모든 사람들은 신하였다. 너를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와 보아라. 새로운 신하가 생겼다는 사실에 의기양양해진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눈으로 앉을 곳을 찾았지만 그 별은 호화로운 흰 담비 모피로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피곤함이 몰려와 하품을 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건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다. 앞으로 하품을 금하겠다.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하품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닌걸요? 전 아주 긴 여행을 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러한가? 그렇다면 하품하는 걸 허하겠노라. 하품하는 사람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른다. 오랜만에 보니 그것 참 신기하구나. 자, 하품을 더 해보거라. 이건 명령이다. 명령이라고 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러자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은 언짢은 내색을 보이며 횡설수설했다. 왕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신이 내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전제 군주였다. 하지만 왕은 꽤 훌륭한 사람이기도 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만약 어떤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을 거역했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내 잘못이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흰 담비 모피로 만든 화려한 외투자락을 위험 있게 당기며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혼란스러웠다. 별은 아주 작았다. 왕은 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폐하, 무엇 하나 여쭈어 봐도 될까요? 내게 질문하기를 명하노라. 왕이 서둘러 대답했다. 폐하,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모든 것. 왕이 아주 짧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요? 왕은 신중한 태도로 자신의 별과 다른 별들을 가리켰다. 저 별들을 모두 다스리신다고요? 그래, 저 별들 모두. 그는 이 별뿐만 아니라 우주의 전제 군주이기도 했다. 그럼 모든 별들이 폐하께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내가 명령하면 모든 별들은 곧바로 복종하지. 난 불복종을 허락하지 않으니라. 어린 왕자는 왕이 가진 권력에 감탄했다. 만일 자신이 이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의자를 움직이지 않고도 하루에 44번
아니 72번, 아니 100번, 어쩌면 200번까지도 해지는 걸 볼 수 있을 터였다. 이런 생각을 하자 어린 왕자는 떠나온 자신의 작은 별이 떠올라 조금 슬퍼졌다. 그는 왕에게 조심스레 부탁했다. 저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만일 내가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명하거나 비극 한 편을 쓰라고 명하거나 바닷새로 변하도록 명했는데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장군과 나 둘 중에서 누가 잘못한 것이겠는가? 그건 폐하의 잘못입니다.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말이 맞다. 누군가에게 명령할 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만 한다. 권위란 이성에 근거를 두어야 해. 내가 만약 네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게야.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건 내 명령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지. 그럼 해가 지도록 명령하는 것은요? 한번 질문을 하면 꼭 답을 들어야만 하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넌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을 게다. 내가 명령을 내려줄 테니까. 하지만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것은 내가 별들을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니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일 것이니라. 그때가 되면 내 명령에 어떻게 복종하는지 알게 될 게다. 어린 왕자는 하품이 나왔다. 곧바로 해 지는 걸 보지 못하게 된 게 아쉬웠다. 그리고 벌써 조금 지루해졌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떠나야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떠나지 마. 신하를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던 왕이 대답했다. 떠나지 말거라. 떠나지 않는다면 너를 장관으로 삼을 것이다. 무슨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 하지만 이 별에는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그건 모르는 일이다. 난 아직 내 왕국을 모두 살펴보지 못했다. 나는 나이가 아주 많고 마차를 타자니 둘 자리가 없더구나. 그렇다고 걸어다니기엔 너무 힘이 들고. 제가 벌써 다 봤는걸요. 저 건너편에도 아무도 없어요. 어린 왕자는 몸을 숙여 별의 저쪽 편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렵지 않느냐. 네가 스스로를 훌륭하게 심판해낸다면 너는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게다. 스스로를 심판하는 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구나. 밤이면 소리가 들려 그 늙은 쥐를 심판하거라. 이따금은 그 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거라. 그러면 그 쥐의 생명은 내게 달려있게 된다. 하지만 사형을 내린 뒤에 반드시 사면해 주어야 한다.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쥐를 살려두어야 하니까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만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가지마.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늙은 왕은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면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저에게 1분 안에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이 그 명령을 내리시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때인 것 같아요. 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망설이던 끝에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왕이 서둘러 소리쳤다. 너를 대사로 임명하겠노라. 아주 위험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발길을 옮겼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거북팡이었습니다.